이제 마지막 시간이고, 화학 관련해서 이제 풀이를 할 텐데, 중요한 문제만 정리하고 갑시다. 이제 전체적인 답지는 아마 그 설명에 링크 달아둘 것 같고, 중요한 문제들만 몇 문제 좀 살펴보고 넘어갑시다. 자, 일단은, 문제는 다 해설하진 않을 거예요. 다 해설하지 않을 거고, 중요한 문제들 볼 건데, 자, 9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번 문제 보면, 자, 봐봐. 연소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연소야. 자, 연소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한다고 하면 사실 할 수 있는 얘기가 되게 많죠. 그래서 연소라는 거에 대한 뭐부터 일단 알고 가셔야 될까? 정의부터 알고 가셔야 돼요. 연소의 정의를 알고 가셔야 되는데, 자, 연소라는 거는 맨 처음 시간에 얘기했지만, 자, 물질이 빛과 열을 내며 산화하시는 현상이지.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열을 낸다. 즉 이건 무슨 반응이실까? 발열 반응이에요. 여기까지는 어렵지 않죠? 발열 반응이야. 자, 그러면 우리는 사실 연소를 토대로 어떤 생성물이 생성될 때 얘는 일정한 규칙성을 갖습니다. 자, 수소 같은 경우에는 물이 만들어지고요. 질소 같은 경우에는 뭐 칠산화물이 만들어지겠지, NO2가 만들어지겠고, 탄소 같은 경우에는 CO2가 만들어질 텐데, 중요한 거는, 자, 산소의 경우에는 산화되셔도 O2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게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알아내실 수가 없다라는 거고, 그래서 연소 생성물을 분석을 하실 때에는 산소의 경우에는 유무를 알 수가 없다라는 얘기까지 우리는 하고 가셔야 됩니다. 그지? 자, 가스레인지 볼게요. 가스레인지 같은 경우에는, 자, 가스레인지 같은 경우에는 이 가스가 뭘까요? 메탄가스를 우리 사용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볼까? 왜 숯 같은 경우도 뭐가 있어요? C랑 H랑 O가 있겠지. 왜? 나무잖아요. 나무의 표면은 뭔 기반이야? 당 기반이니까 CHO를 함유한다라고 본다면 뭐가 만들어질까? 물이랑 이산화탄소가 만들어지시겠죠. 그지? 자, 이렇게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자, 또 다른 문제를 이제 우리가 살펴볼 건데, 자, 어떤 물질을 볼 거냐면, 자, 어떤 문제를 볼 거냐면 13번이요. 자, 연소 숟가락에 자, 에탄올을 붓고, 자, 그림과 같이 집기병 안에서 연소시킨 후 파란색의 염화 코발트 종이를 집기병 안쪽 벽에 대어본 후 집기병에 석회수를 넣고 흔들어 보았다. 그랬을 때 실험 결과를 서술하시오라고 되어 있는데, 자, 봐봐. 우리가 중학교 과정에서 사실 다루는 어떤 분석은요, 종류가 많지 않아. 자, 1번은 일단은 뭐냐면 지시학이요. 중학교 수준에서는, 자, 지시학을 다룬다라는 건 어떤 용액의 pH 또는 전문 용어로까지는 아니지만 액성을 알아내시기 위해서 우리가 따지는 거고, 지시학을 토대로 따질 수 있는 것은 산성, 염기성을 따질 수가 있고, 이 사이들의 정도까지도 우린 사실 따져낼 수 있겠지. 그지? 자, 근데 두 번째, 또는 이제 우리가 연소 생성물 분석이라는 내용을 산화환원 반응하면서 잠깐 언급하고 하긴 해요. 뭐 산화환원 반응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가 다르지 않지만, 그래서 CO2가 있다면 아마 탄소가 있을 거고, H2O가 있다면 아마도 수소가 있을 거야 라는 정도 수준으로 우리는 다루고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쓰는 게 이제 염화 코발트 종이지. 그죠? 염화 코발트 종이. 그냥 풀네임을 쓰자. 염화 코발트 종이는, 자, 뭐를 우리가 알아보실 때 볼까? 자, 파란, 원래는 무슨 색깔이에요? 염화 코발트 종이는 파란색이야. 근데 얘가, 자, 물과 만나시면요, 색깔이 어떻게 변하지? 빨간색으로 변하죠. 그래서 얘는 뭐를 알아내기 위함일까? 물을 알아내기 위해서 사용을 하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지? 자, 그 다음 네 번째로 알아보는 게요, 이제 석회수를 사용하는 방법이거든. 자, 석회수 같은 경우는, 자, 석회 뭐야? CaCO3요. 그지? 자, 자, 석회수, 자, CaCO3지, 그지? 그래서, 자, 얘는 뭐를 알아보는 역할을 하냐면요. 자, 석회수 같은 경우에는, 자, 이산화탄소의 함량을 알아내기 위한 그런 어떤 물질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 자, 그래서, 석회수에다가
잠깐만, 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야, 내가. 석회는 CaOH2 또는 뭐 CaOH가 되겠죠? 괄호가 왜 정신사납게. 하여튼, 응? 뭔 소리야? 이거죠? 뭐, 하여튼 뭐 얘네 둘 중 하나일 겁니다. 근데 정확하지는 않은데 찾아보세요. 요거 두 개 중 하나일 거예요. 자, 그래서 석회수는 어쨌든 잠깐 내가 실수를 했는데, 자, 뭐를 알아보는 거야? 이 산화탄소의 검출이죠. 그럼 이산화탄소가 들어갔어. 자, 그러면 투명했던 용액이 어떻게 될까? 뽀얘져요.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고. 자, 그러면 우리 요거까지 보면, 자, 여기서 보자. 자, 일단은 1번, 자, 염화 코발트 종류를 사용을 하셨으니, 자, 여기 들어가셔야 되는 건 뭘까? 물이요. 그럼 여기는 석회수인데 석회수가 지금 어떻게 됐어? 투명했던 게. 투명한 건 아니지. 원래 석회수는 투명했겠지만 여기 뭐, 여기 어떻게 되셨을까? 예졌잖아. 자, 그러면 얘는 여기 뭐가 있는 거예요? CO2. 이산화탄소가 있는 거니까. 자, 지금 연소 생성이 된 결과 CO2랑 H2가 있다면, 자, 여기서는 뭐가 있을까요? 탄소랑 수소가 있다라는 얘기를 역으로 추론할 수 있겠지. 그죠? 그래서 자, 생성되는 물질의 경우에는 뭐가 지금 만들어지신 거야? 얘는 자, CO2랑 H2가 만들어진 건데, 여기서 역으로 원래 물질에는 탄소가 있고 여기에는 수소가 있다라는 사실을 알 수도 있고, 에탄올은 C2H5OH니까 여기 탄소 있고 수소 있으니까 내 말은 맞죠. 그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검증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에탄올 같은 경우는 너무 알려진 유명한 물질이잖아. 자, 근데 만약 여기 들어간 게 에탄올이 아니라 어떤 그냥 물질 X가 들어갔다라고 가정을 해봐. 물질 X가 들어갔는데 결과가 똑같이 나왔다라는 거는 얘는 적어도 뭘까라는 걸까? 탄화수소라는 얘기까지 할 수 있을 거고요. C랑 H로 이루어졌다는 얘기까지 할 수 있겠지만 요거를 단정을 지을 수는 없지. 그러니까 일수도라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야. 잠깐만 정리하고 다시 쓸게요. 왜 아래 쓸게. 어떤 물질 X를 왜 자꾸 눌리니? 어떤 물질 X를 자, 연소를 시키셨어. 얘를 연소를 시키셨는데, 자, 어떤 물질 X를 연소를 시켰어? 자, 그랬을 때 나오는 게 뭐예요? CO2랑 H2O가 나오셨다면 어떻게 되는 거야? 여기에는 C가 있고 여기에는 H가 있는데, 자, 요걸 갖고 너는 탄화수소야 라고 단정을 지을 수는 없다는 거야. 왜? O가 들어갈 수도 있다는 거고, 그래서 얘는 뭐라고 보시면 될까요? 일단 탄소 화합물인 것까진 맞아. 왜냐면 적어도 수소 들어간 건 확정이고 O가 들어갈지도 안 들어갈 수도 있으니까. 근데 탄화수소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문제에서 줄 거예요. 이런 내용이 있다면. 다음 봅시다. 그 다음, 자, 위 그림에 메테인의 연소 반응에서 뭔 소리야? 이 문제 아니었구나. 어떤 문제? 요거를 볼게요. 자, 강철솜의 질량을 측정하고, 자, 토치로 충분히 가열한 후 다시 질량을 측정하는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 얘는 증가하죠. 그래서 우리가 자, 어떤 물질을 갖다가 연소를 시킬 거야. 그랬을 때 가능한 경우가 두 가지가 있다라고 했죠. 질량이 증가하시는 경우가 있을 거고, 질량이 감소하시는 경우가 있을 거야. 근데 얘는 왜 증가하냐면요, 금속 같은 경우에는, 자, 봐봐. 자, 금속 같은 경우에는 뭘 만드실까요? 산화물을 만드시니까 여기에 뭐가 들어오실까요? 산소의 질량이 똑같이 작용을 하시게 될 거야. 뭔 말인지 이해되세요? 자, 산소의 질량이 작용을 하시니까, 자, 얘는 한다라는 점까지 우리 알아낼 수가 있을 겁니다. 그지? 자, 뭔 말인지 충분히 이해가죠? 자, 그 다음, 자, 질량이 감소하는 경우에는, 자, 기체가 발생하는 경우예요. 기체가 발생한다? 자, 뭐가 발생할 수 있겠어? CO2가 발생할 수도 있고요. 수증기가 발생할 수도 있겠지. 그 경우에는 얘는 어떻게 되실까요? 질량이 그냥 기체로 되면서 날아갈 거 아니야? 해당하는 질량이. 이러한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자, 논술이나 면접에 많이 나왔죠? 자, 어떤 내용까지 그때 얘기를 했었냐면, 내가 되게 많이 얘기했던 것 같거든? 자, 그때 플로지스톤설.
그지? 슈탈의 플로지스톤설에 따르면 자 질량이 증가하고 감소하는 거 뭐 음의 플로지스톤 그지? 음의 플로지스톤 얘는 뭐 양의 플로지스톤이 빠져나가니까 얘 마이너스 돼서 플러스가 되고 막 이딴 얘기 했었는데 자 이게 왜 틀렸는지도 그때 다 설명했었고 연관 져서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가랑 다의 질량은 서로 같을 리가 없겠지 그지? 자 나에서 철이 공기 중에 질소와 결합하시는 게 아니라 산소랑 결합하고요. 강철솜을 가열할 때 철이 다른 원소로 변하지 않지? 자 다른 원소로 변하려면요. 어떤 반응이 일어나셔야 될까? 핵 반응이 일어나셔야 돼요. 여기서 지금 보면 뭐 핵 반응이 일어나는 그런 건 없고요. 핵 반응이 일어나는 건 어디냐면 원자로입니다. 우리 수준에서는 여기 또는 별의 중심이에요. 보통 우리는 이 정도 수준만 달아요. 고등학교에서도. 자, 근데 그림을 보자. 자, 어디를 봐도요. 자, 별의 중심은 없습니다. 그지? 여기를 착각하시면 안 돼요. 반짝반짝 거린다고. 별의 중심 자체가 없기 때문에 틀렸고요. 자, 강철솜을 가열할 때 철의 분해 반응이 일어난다. 철의 분해 반응이 일어난다? 그건 아니지, 그지? 자, 분해 반응이 아니라 어떻게 되는 거야? 지금 결합되는 화학 반응이 일어나겠지, 그지? 자, Fe밖에 없었는데 O가 들어오시니까 자, 그 다음 강철솜이 연소될 때 반응물질과 생성물질의 질량이 같다. 반응물질의 생성물질의 질량은 당연히 같겠죠. 왜? 질량 보존의 법칙이니까. 반응물질이면 자, 뭐까지 포함을 하셔야 돼요? 산소의 질량까지 우리는 포함을 하셔야겠죠. 그죠? 산소의 질량까지 포함을 하셔야 되니까 결과론적으로는 반응 물질과 생성 물질의 질량은 같다라고 볼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몇 번이 될까요? 5번이 될 겁니다. 그지? 자, 여기까지 내가 설명하는 거에 문제 없죠? 내가 설명하는 거에 문제 없을 겁니다. 자, 그 다음 보자. 11번 문제 볼게요. 자, 11번 문제인데, 자, 11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자, 뭐냐면, 이거, 저기거든? 그 손난로고 사실은 이거에 대한 좀 자세한 자료를 찾아보려면 우리 대지전 있잖아. 그죠? 인천과학대지전. 자, 여기 들어가 보면 아마 자세한 원리를 엄청 설명을 무진장이나 쓸 거고요. 없을 수도 있어요. 자, 손난로 같은 경우도 이렇게 그냥 흔들어주는 손난로가 있고 그다음에 똑딱이 손난로가 있습니다. 자, 똑딱이 손난로랑 흔들어주는 그 손난로의 원리 자체가 서로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르다고 봐야 되나? 그러니까 좀 차이가 있긴 하거든. 그러니까 그래서 뭐 핵을 제공한다 뭐 하는 여러 설명이 있고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잘 보세요. 그 똑딱이 손난로 이것도 유명하고 이것도 유명하니까 이런 거는 나올만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뭐 내용을 꼭 중학교 내용으로 다 설명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또 고민을 좀 해볼 필요는 있는데 어쨌든 자 그래서 손난로를 흔들 때 자 열이 발생하는 원리는 무엇일까라고 한다면 자 이거야. 일단 일어나는 화학 반응은 자 철이 산화가 되죠. 딱 봐도 산화가 되지. 이때 뭐가 발생할까? 철이 산화하면서 열이 나오시고요. 자 그때 요 열이 어디로 가시면 손가락이 왜 6개가 됐지? 맞죠? 뭐가 좀 이상하지만 얘가 손으로 가면 손을 데핀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자, 위의 반응 전후 자 손난로에 예상되는 질량 변화인데 자 봐봐 손난로는요 어떻게 돼 있어? 밀폐되는 공간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어떤 얘기냐면 자 일단 닫힌 게 정도로 볼 수도 있고요. 고립계 정도로도 볼 수도 있겠지만 자 정확한 건 뭐에 해당하는지 한번 생각을 해봐. 각각의 정의는 통합과학에서 아마 배울 겁니다. 지구 시스템 얘기하면서 아니구나 너네 했겠구나 중학교 1학년이니까 중학교 1학년 때도 배우니까 자 그러면 뭐 얘 같은 경우는 어떤 밀폐된 공간이잖아. 그렇기 때문에 물질 교환이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 테니 질량은 어떻게 될까? 일정하겠죠. 왜냐고 물어보면 질량 보존이요. 그지? 질량 보존 법칙 때문에 일정할 겁니다.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을 거야. 자, 그 다음에 12번 볼게요. 자, 12번 같은 경우는 자, 일단은 어떤 풍선, 그러니까 풍선이 주어졌을 경우에는 이 풍선의 어떤 부피를 우리가 정량적으로 잴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피가 나온다. 어떤 부피가 변화했다라는 얘기는 얘는 딱 요거 하나만 판단한다고 생각하면 돼. 기체가 발생했다. 기체가 발생했다라는 얘기고 어떤 뭐 풍선에 관해서 얘기를 해줄 때에는 우리는 기체가 발생했는지 발생하지 않았는지 또는 멀쩡히 부풀어 있던 풍선이 반대로 이렇게 되는 과정에서는 어떻게 되겠어? 요 안에 있던 기체가 사라졌다라는 얘기로도 볼 수 있겠고 뭔지 이해가 가죠?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자, 연단이 일어나는 그 쉬웠을 때 나타나온다. 그리고 문제도 지금 보면 이게 어떻게 명시를 해주고 있어?
고무 풍선이 부풀어 오르는 까닭. 부풀어 오른다라고 그냥 아예 대놓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 이 말인즉슨 뭐예요? 기체가 발생했기 때문이고 그 기체가 어디서 발생했는지 보면 자 ZN에다가 HCl이 결합하셔서 ZnCl2에 뭐를 만들었을까? H2를 만드셨을 거고 이 H2가 기체가 된 거죠. 근데 보면 화학 반응식 개수가 안 맞잖아. 그러니까 여기 2를 곱해주면 개수가 적당히 딱 맞겠지. 그죠? 자, 삼각 플라스크 밖에서 반응 전후의 질량 변화를 본다라고 한다면 원자의 개수 변화를 이용하여 설명하는데 자, 얘가 변하는 게 없으니까 얘도 일정할 거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여기서도 보면 자, 이렇게 라인을 트레이스하면 닫힌 게지기지? 닫혀있죠? 닫힌 공간이지? 이렇게도 지금 닫혀있지? 그럼 뭐예요? 얘는 지금 변화가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없는 거예요. 여기서 얘기하는 변화라는 거는 풍선이 여기 있었는데 갑자기 여기 이렇게 구멍을 뚫고 풍선 하나 또 달았어. 이러면 달라지겠지. 근데 이제 그런 거는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라는 거고 요거나 지금 B컵 플러스 풍선, B컵 플러스 풍선이니까 변화는 없다라는 거야. 뭐 새로운 게 들어가거나 원래 있던 게 빠져나갈 건덕지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그냥 원자의 개수가 일정하니까 질량도 일정하다라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그지? 그러고 자 이제 또 그 다음 이제 몇 번 프린트야? 이게 3번 프린트인데 자 3번 프린트에 이제 2번 3번 문제 이 문제를 우리 볼게요. 이 문제를 보면 자 지금 어떤 얘기를 할 수 있냐면 그래프가 지금 올라가다가 말아. 그럼 여기가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일정해지지. 증가하다가 그때도 얘기했지만 이런 경우에는 뭐의 영향을 받은 걸까요? 한 개 반응물의 영향을 받은 거고 한 개 반응물이라고 하시는 거는 자 뭐야? 얘 때문에 지금 반응이 더 못 일어나요. 그러면 자 봐봐. 아이오디나 칼륨 수용액의 부피야. 그러면 얘는 지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계속 증가하시니 얘는 일단 한 개 반응물이 아니에요. 그러면 한 개 반응물 뭐야? 원래 있었던 질산납 수용액이 지금 질산납이 지금 한 개 반응물이 되는 거지. 뭔 말인 줄 알아요? 그지? 자 그러면 위의 실험에서 자, 지금 두 용액이 완전히 반응하는 부피비를 구하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사실 얘는 지금 정확하게 알 수가 있을까 없을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사실 답을 해볼 필요는 있을 거야. 그러니까 뭐냐면 그냥 일단 등차 수열로 주어져 있으니까 반응을 한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만약 일단은 뭐 여기서 의도하는 거는 지금 1대1인 것 같아요. 그지? 6mm에 6mm가 들어갔으니까 지금 1대1을 의도하는데 만약 자 얘가 없어. 만약 얘가 없어. 그랬을 때 이걸 1대1이라고 간주할 수 있느냐는 또 다른 문제가 되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이 등차 수열을 이룬다라는 전제가 있으면 그래 간주할 수는 있겠다. 그죠? 그러니까 등차 수열이라는 얘기는 자 2 넣었을 때 요만큼이었고 4 넣으면 요만큼이지만 요만큼은 지금 뭐가 되겠어? 곱하기 2를 해준 거겠죠. 그 다음에 요만큼은 곱하기 3을 해주면 여기서 얘를 이렇게 긋고 얘를 이렇게 걷을 때 요간격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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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똑같으니까 동일한 걸 3번 넣으니 등차 수열이다 라고 이제 나중에는 그렇게 표현을 하게 되겠지. 그죠? 그래서 요 문제에서는 자 한 개 반응물은요 양이 일정하게 주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좀 얘기하면 한정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보면 자 지금 따라라는 얘기가 있고 앞에 아이오디나 칼륨 수용액이라는 얘기가 있잖아. 그 말은 칼륨 수용액은 지금 양이 변한다라는 거죠. 그지? 아이오디나 칼륨 수용액은 지금 양이 변해. 그러니까 얘는 지금 한 개 반응물일까 아닐까? 아니에요. 한 개 반응물은 양이 일정되고 한정된 거가 한 개 반응물이 되는 겁니다. 그지? 자, 4번이랑 5번 같은 경우는 자 계산 문제고 이거 되게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 다음에 기울기를 보면 이제 우리가 질량비를 알아낼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까지도 했었어. 얘가 마그네슘 산소로 주었을 경우에는요. 그지? 근데 이제 이런 식의 그래프로 주어졌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시면 될까요? 빼면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지. 그죠? 빼면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랬을 때 우리가 산소의 그 비율을 알아낼 수 있다라고 내가 그때 아마 얘기를 했을 겁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자 이거는 뭐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고 그 다음에 지난번에도 얘기했으니까 요거까지는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비슷한 얘기지? 자 비슷한 얘기고 자 얘를 더했을 때
얘를 더했을 때 요 더한 질량을 일정한 비례관계를 통해서 파악을 할 수 있다는 얘기를 아마 그때도 했었을 거고 뭐 요 얘기까지는 이미 여러 차례 반복하는 얘기니까 패스. 중요한 문제들 위주로만 볼게요. 아 그래도 이건 한번 볼까? 9번 한번 봅시다. 자 9번 같은 경우는 자 봐봐. 이거를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죠. 자 뭐냐면 그냥 이거를 늘린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한다고 생각을 하면 얘 지금 얼마예요? 요 점을 대입을 하면 y는 4분의 1의 x가 되겠지? 그러면 5를 넣었을 때 여기가 지금 얼마가 될 거고 1.25가 될 거고 여긴 지금 얼마가 될 테니까 5가 될 테니까 합치면 얼마가 될까요? 6.25가 된다라고 풀 수도 있겠지만 얘를 합쳤을 때 지금 얼마야? 1.25죠. 그러면 지금 얘를 뭐라고 두면 A라고 두고 얘를 B라고 두면 지금 우리가 알고 싶은 건 뭐예요? 5배 A 플러스 B를 알고 싶은 거니까 정답은 6.25다 라고 풀어도 된다는 거야. 요게 비율 관계예요. 그런 얘기다 라는 거고. 자 이제 화학 반응식 얘기로 넘어갑시다. 자 화학 반응식 같은 경우에는 사실 중요한 거는 이제 우리 수준에서는 개수를 맞추는 거, 그 다음에 화학 반응식의 그 개수를 해석하는 거, 그게 사실 되게 중요했었지. 자 그래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그래. 자 일단은 우리 입장에서는요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뭐 열화학 반응식 같은 그런 얘기를 우리는 안 하니까 일단 화학 반응식의 개수는 뭘로 보셔야 될까? 정수로 보셔야겠죠. 그치? 정수로 보셔야 되겠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연습을 해봅시다. 연습을 해볼게요. 5번. 그러니까 사실 뭐 우리가 미정계수법이나 그 수치대입법 그런 연립방정식에서 풀 때 그런 단순한 얘기는 이미 했었기 때문에 이제 좀 그렇게 얘기를 할게요. 난 좀 문제를 풀 때 실제 어떻게 빨리 맞추나 볼게. 자 봐봐. O2가 있고요. O2가 있어요. C가 있고 C가 있어요. 그럼 1, 1, 1, 1이니까 계속 맞는 거야. 이런 식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뭐 O가 어떻게 변하고 이런 식으로 봐도 되지만 자, C가 있어. C가 있어. O를 보지 마. O2가 있어. O2가 있어. 그럼 빨간 거 하나, 파란 거 하나니까 계속 맞는. 이거 뭐냐. 균형이 맞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야. 이해가 되죠? 자 그럼 여기 보면 H2 그 다음에 얘는 O2잖아. 그럼 얘는 지금 뭘로 보시면 돼요? 동그라미 두 개로 보면 되는 거지. 동그라미 두 개, 그 다음에 여기 O2인데 얘는 두 개니까 파란 거 두 개. 그럼 여기서 C는 지금 어떤 거예요? 그냥 검정색. 이렇게 표기를 하면 자 지금 얘는 어떻게 된 거예요? 빨간 거 하나, 그 다음에 O2인데 O2니까 일단 여기 지금 파란 거 하나 있고 그 다음에 검정 색깔 하나 있는 거지. 자 그러면 이제 모자른 게 뭔지 한번 생각을 해보자. 자 지금 일단 검정색은 맞아. 근데 빨강 파랑이 하나씩 모자라죠. 근데 딱 보니까 여기 빨강 하나 더 더하고 여기 O 두 개 쓰면 이렇게 하나 파랑 되잖아. 그러니까 파란 거 두 개, 빨간 거 두 개, 까만 거 하나 이런 식으로 맞춰도 돼요. 그러니까 그런 이건 좀 스킬적인 부분인 거야.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될까요? 두 배 곱해주면 맞겠지. 그죠? 이렇게 쓰면 지워졌구나. 이렇게 쓰면 반응식 맞겠죠? 그래서 뭐 이런 개수는 뭐 1, 2, 1, 2 이런 식으로 외우기도 합니다. 다 차례대로 여기 1, 2, 1, 2 이렇게 되니까 이건 좀 외우기 어감이 좋지. 그런 얘기를 할 수도 있겠다. 이제 뭐 문제를 몇 개 볼 텐데 자, 요 얘기를 할 거야. 자, 뭐냐면 우리가 화학 반응식이라는 얘기를 할 때 개수의 의미인데 이 개수 B 개수 B는 자 뭐랑 똑같냐면 자 입자수의 B랑 똑같죠? 부피 B랑 똑같지? 그 다음에 질량 B랑도 똑같아요. 라고 얘기하면 안 돼. 일단 얘는 확실히 아니에요. 얘는 성립하는 특정 조건이 있지. 기체일 때만 성립하신다라는 얘기까지 우리는 할 수 있어야 되고 자 그럼 문제 보자. 자 1기압 25도씨에서 수소 기체라는 얘기. 생성되는 염화수소인데 여기 어딨어? 염소 기체라는 얘기까지 하고 있잖아. 그죠? 그 다음에 생성되는 염화수소의 부피. 염화수소는 기체죠. 얘기까지 하고 있는 걸 봐서는 자 지금 어떤 얘기예요 이거? 기체 반응 법칙 써라라고 대놓고 얘기하고 있는 거고 2대 1대 2의 비니 자 100대 어떻게 되실까? 50대 100이겠죠. 그러니까 정답은 몇 번이겠어? 수소기체 100ml와 반응하는
잠깐만. 응? 뭔가 이상하지? 문제가 잘못됐네요. 문제가 잘못됐네. 자, H2랑 CH2랑 이렇게 만나야 되는데, 그지? 1대 1대2니까 어떻게 되실까? 100, 100에 200이 되겠네? 이상하네. 그럼 정답은 몇 번이 되실까요? 3번이 되겠지. 순간적으로 문제가 안 풀려서 놀랐지만 이런 문제가 있다면 그냥 너가 맞다라고 믿고 가시면 돼요. 뭐 균형 잡힌 화학 반응식이라고 안 줬으니까 그냥 얘도 틀린 화학 반응식도 어쨌든 화학 반응식이긴 하니까라고 억지로 우기려고 하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그래. 하여튼 그렇네요. 그럼 뭐 얘는 어렵지 않게 풀 수 있겠지. 염화수소를 구성하는 일정 성분비 법칙. 이제 어떤 보기를 볼 때도 사실 이런 보기 같은 경우는 이건 저기잖아. 그냥 일정 성분비의 법칙을 읊은 거잖아.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지? 그냥 읊은 거니까 이런 보기는 그냥 뭐 어떤 문제에 나와도 당연히 맞는 보기가 되는 거지. 옳지 않은 거니까 여기선 틀린 보기가 되는 거고. 이겠죠? 개수가 바뀌어야 돼. 이상해요. 개수가 바뀌어야 되는데 슬프네. 자, 봅시다. 그다음 요런 문제. 9번 같은 문제는 나중에 이제 수능 같은 데에서 보더라도 뭐 이런 거는 비슷한 형태로 항상 나오는 문제고 그렇기 때문에 기체 반응 법칙은 사실 되게 중요하게 알아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보면 자, 일단은 어떤 개수 반응비를 볼 텐데 자, 얘가 지금 어떻게 된 거야? 22고 지금 남은 기체의 부피인데 A가 사라졌으니 자, 사라진 B를 보자. 얘는 마이너스 20 됐죠. 얘는 마이너스 10 됐지. 그 다음에 얘는 플러스 20이니 개수비는 어떻게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개수비는 지금 2대 1대 2라는 걸 알 수 있지. 다시 쓰자면 2배의 A 플러스 B가 뭘 만드시는 거예요? 2배의 C를 만든다 라고 봐도 되는 거고 그러면 계산이 좀 빨라지죠. 얘는 마이너스 39 다 빠질 거고 얘는 마이너스 15 빠지면 얘가 지금 남아있는 거는 B가 지금 15만큼 남아있겠지. 그죠? B가 15만큼 남아있겠고 C는 30이 생기는 거 맞겠다. 얘는 지금 자 마이너스 40이 빠지시면 마이너스 20이 빠질 거고 생기는 거는 플러스 40만큼 생기겠죠. 그지?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습니다. 그지? 근데 이 형태 이 문제를 보고 이 정보를 통해서 이 반응식을 이끌어내는 이 형태는 중요한 형태니까 꼭 알아둡시다. 그래. 그렇고 뭐 이거 말고는 이제 뭐 문제가 딱히 뭐 더 있는 거는 아닌데 이러한 얘기를 할 수도 있겠죠. 12번을 보자. 아까 했었던 얘기입니다. 아까 했었던 얘기예요. 에탄올을 연소시켰을 때 나왔었던 얘기인데 자, 에탄올의 연소 반응을 화학 반응식으로 나타내는 거 우리 요거만 한번 해볼까? 자, 에탄올의 연소 반응을요 화학 반응식으로 나타내래. 이게 좀 복잡하긴 하죠. 일단은 자 C2H5OH를 O2랑 반응시켜서 지금 뭘 만드실까요? H2O랑 자 일단 CO2를 만들었어 라고 일단 문제에서 이렇게 가정을 했다라고 해봐. 자 그러면 아까 썼던 거를 써볼까요? 일단 얘는 딱 봐도 뭐가 돼야 될까? 짝수가 돼야겠지. 그 다음에 얘를 한 덩어리로 두면 너도 지금 한 덩어리니까 너는 맞아. 그 다음 얘를 이렇게 쓰는 것보다는 이렇게 쓰는 게 사실 더 편하죠. 우리 입장에서는 C2H5OH인데 H6O라고 써도 그 누가 이거를 뭐라고 하지 않아요. 절대로 뭐라고 할 이유가 없는 건덕지가 되겠지. 자, 그 다음 보면 자 수소 볼게요. 이렇게 한 덩어리고 이렇게는 지금 몇 배가? 3배가 돼 있죠. 그러면 지금 여기는 얼마가 붙으셔야 돼? 3배가 붙어야 개수가 맞겠지. 그죠? 그다음에 여기 보면 지금 산소가 이렇게 붙어 있는데 그다음에 여기 보면 지금 산소가 3개 있는 거지. 그럼 그지? 산소가 3개 있으니까 숫자가 약간 이상해지지만 산소를 맞추기 전에 탄소를 보면 얘가 1개, 2개니까 일단 여기 2를 써두고 가면 자, 일단 이렇게 반응식이 맞을 거야. 그 다음에 나머지를 이제 생각을 해보면 자 얘는 3개인데 여기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4개가 있죠. 그러니까 여기 딱 뭐가 들어가면 개수가 맞을까? 3이 들어가면 얘기가 맞지 않나? 여기 7이고 3이고 4니까 산소 수고 개수가 맞춰지죠. 그지? 그래서 이걸 연습을 많이 하면 빠르게 할 수 있을 거고 자 모를 경우에는 그냥 어떻게 하면 되겠어? 아직 이게 내가 연습이 좀 안 됐다.
그런 경우에는 그냥 어떻게 하면 될까? 우리 원래 하던 그 유명한 방법 있잖아. 미정계수법. 그죠? 어떻게 잡고 들어가면 돼? 여기 차례대로 A, B, C, D 잡고 들어가시면 되죠. 그지? 그 다음에 탄소에 대해서 정리하고 산소에 대해서 정리하고 수소에 대해서 정리하면 4원 1차 연립방정식을 풀어서 나오겠지. 문자가 잘 정리가 될 겁니다. 그럼 숫자가 나오진 않을 거야. 어떤 비율 관계가 나올 거고 그를 만족하는 어떤 가장 작은 자연수들로 쫙 순서상을 주면 되겠죠. A, B, C, D를. 자, 그러니까 우리 어렵지 않게 아마 얘기할 수 있을 거고, 자, 혹시 모르니까 요 얘기만 하고 가자. 연소 생성물 분석인데, 자, 어떤 물질 X를 연소를 해서 CO2가 44g이 나왔고요. H2O가 36g이 나왔다라고 우리 한번 가정해보자. 자, 그 다음 요 물질 X는 C랑 H로만 이루어진 물질이라고 가정을 하시고요. H 대 C 대 O는 1대 12대 16이라고 우리 가정을 해봅시다. 자, 그러면 자, 이러한 얘기를 할 수 있을 거야. 자, CO2는요 뭐라고 볼 수 있어? 그럼 H를 그냥 내가 편의상 1로 두고 너를 12로 두고 너를 16으로 두면 CO2 이런 얘기 할 수 있지 않나? CO2 안에 있는 탄소는 여기 물질에 있는 탄소랑 똑같겠지, 원자수가. 그럼 요거의 비율을 구하면 44에다가 지금 뭘 곱하시면 돼요? CO2인데 합쳐봐. C의 O 두 개면 12 더하기 2 곱하기 16 하면 분자 하나에 대한 질량이 나오겠죠. 그 중에 C가 차지하는 비율이니까 12가 나올 거고 얘가 지금 44니까 12g이 나오겠지. 그죠? 자, 그 다음 H2O를 한번 보자. H2O. H2O는 36g이야. 동일한 논리로 H2O에 있는 뭐는 수소 원자수는 지금 일정하지 않겠니? 똑같지 않겠니? 얘랑. 그러니까 36g에 지금 1대 12대 16이니까 16에다가 1 곱하기 2 분의 얼마 해주시면 돼요? 얘가 들어가니까 2 해주면 이렇게 18이니까 지워져서 4g이 나오겠죠. 그러면 자, 물질 X에서 일단은 수소 대 산소에 대한 비율을 볼 텐데 얘는 질량 비례를 봤을 때 질량비가 어떻게 된다는 걸까? 지금 12대 4니까 3대 1이에요. 라는 얘기를 할 수도 있을 거야. 근데 잘 생각을 해보세요. 입자수 비를 볼까? 입자수 비를 생각한다면 자, 2호 질량비는요. 뭐야? 원자 한 개에 관한 비율이 되는 거죠. 그지? 어렵지 않죠? 자, 원자 한 개에 대한 비율이 가니까 자, 한 개에 대한 비율을 그러니까 입자수를 생각을 하려면 자, 얘는 지금 12짜리가 몇 개만 있으면 돼요. 한 개만 있으면 12짜리가 나오지. 그죠? C 한 개만 있으면 12가 나와. 그러니까 그램이란 단위 무시하고요. 그냥 대략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럼 얘를 만들려면 몇 배가 있어야 될까? 4배가 있어야겠죠. 그지?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너에 대한 지금 뭐는 화학식은 뭐라고 줄 수 있을까? CH4라고 줄 수는 있지만 얘를 가정할 수는 있지만 C2H8도 될 거고 하여튼 뭐 많은 애들이 되겠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겠죠. 그러니까 CN의 H4N이라는 친구가 될 거 아니야. 그죠? 그렇게 아마 될 거야. 그렇게 될 테니까 요거를 이제 갖는 친구들은 다 될 거야. 근데 이제 뭐 얘가 가장 유명하니 CH4다라고 가정은 할 수 있겠죠. 하지만 뭐 더 큰 친구가 될 수 있는 거고 요 더 큰 친구가 된다고 하면 이제 나중에 뭘 판단을 해보면 될까? 구조를 판단을 해보시면 돼요. 구조를 판단을 해보시면 되고 아마도 얘가 되기 쉬울 겁니다. 그런 얘기를 할 수 있겠다라는 거고 뭐 이건 뭐 어려운 얘기로 시험식이라고도 하는데 나중에 와서 배우시고 자, 그래서 요 얘기를 했고요. 자, 오늘은 이제 몇 문제를 풀었는데 자, 중학교에 관련된 얘기도 했지만 자, 우리가 이제 사실 그 1번 프린트 그다음에 2번 프린트 얘기를 하면서 사실은 어떤 개념적인 부분에 관한 건 우리 다 다뤘거든.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그런 개념을 설명을 한다거나 질량표준 법칙이 뭐야, 일정상분비 법칙이 뭐야 그렇게 설명을 하는 것보다는 어떤 문제 풀이하는 과정에 있어서 테크닉 또는 중학교에서 어떠한 내용에 대해서 다루는지 그다음에 부피 같은 거 잡는 거나 한계 반응을 잡는 거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을 했는데 자, 이 내용을 알아야 됩니다. 이거는 뭐 비단
오늘 얘기한 것들은 이제 이게 과학 3에서만 한정되는 게 아니라 나중에 이제 화학원이나 화학 2나 또는이라고 할 게 없지? 하여튼 이제 그런 데에서 배울 때도 여기 있는 내용들은 이게 전제가 되고 가셔야지, 만약 이게 전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화원 아트 올라가면 좀 많이 허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네. 자, 하여튼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내용을 잘 알아두고 넘어가시고, 네, 여기 있는 내용을 잘 알아두고 넘어가세요. 자, 모르는 거 있으면 질문하고, 자, 여기서 끝냅시다.